안녕하세요. 인기 있는 개발 서적에 많이 등장한 단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중국어 문학과 강시호입니다. 발표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주제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주제를 선정한 이유를 말씀드리고, 데이터를 추출하고 분석한 방법, 그에 따른 결과, 그리고 결론과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점을 끝으로 마무리하려 합니다. 주제 소개입니다. 저는 프로그래밍 공부를 해오면서 아키텍처 설계나 프레임워크를 공부할 때 책을 많이 참고합니다. 그때마다 책을 구매했고, 책을 많이 구매하면서 제가 구매하는 대부분의 책이 네이버 북스 탑 100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프로그래밍의 대표적인 서적이라 할 수 있는 실용주의 프로그래머나 클린코드와 같은 책들이 항상 네이버 탑 100 안에 있었는데, 이들 사이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이버 IT 전문서 탑 100에 있는 책에서 책 소개에서 언급된 단어를 수집한 후 겹치는 단어를 분석했고, 이를 워드클라우드로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분석 방법입니다. 분석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를 살펴보자면, 네이버 북스 IT 전문서 탑 100을 파이썬의 셀레니움 모듈을 통해서 크롤링을 했고, 40개 이상의 공통된 단어를 추출한 후 CSV 파일에 저장을 하고, 이를 통해서 워드클라우드를 생성해냈습니다. 제가 사용한 셀레니움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셀레니움은 브라우저 자동화 도구입니다. 주로 크롤링, 스크래핑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현직 개발자들이 크롤링을 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셀레니움은 도구이기 때문에 하나의 언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파이썬뿐만 아니라 자바, 코틀린 등 다양한 언어를 지원합니다. 또 같은 크롤링 도구인 뷰티풀숲보다 훨씬 편리하게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자동화에 대해서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작성한 코드의 스크린샷입니다. 코드에서 보시면 CSS 태그 네임을 검색한 후 일치하는 것을 찾아 자동으로 클릭하는 .click 메서드를 사용했고, 필요한 데이터를 모두 찾으면 자동으로 뒤로 가는 메서드인 .back 메서드, 그리고 자동으로 CSS, class name, ID 등으로 검색할 수 있는 find element 등 다양한 메서드를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잠시 저의 크롤링 자동화 영상을 보고 오시겠습니다. 크롤링을 하고 이를 CSV 파일에 저장할 때 몇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조사가 함께 저장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사가 함께 저장되면 데이터베이스 로와 데이터베이스를 따로 카운팅 되기 때문에 숫자 집계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파이썬 외부 라이브러리인 coNLPy를 사용했습니다. coNLPy는 문장을 형태소로 나누어 저장을 해주고, 이 저장된 배열에서 원하는 형태소를 꺼내쓸 수 있는 좋은 라이브러리입니다. 덕분에 명사, 형용사 등으로 나누어 카운팅을 할 수 있었고, 저는 명사만을 카운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워드클라우드의 경우 외부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파이썬의 외부 라이브러리 모듈을 사용했습니다. 워드클라우드 모듈은 다양한 형태로 원하는 결과를 저장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인데요. 폰트와 배경 색상, 글자 크기 등을 지정 가능하고 다양한 파일로 변환이 가능해서 워드클라우드 생성에 아주 용이합니다. 다음으로 결과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CSV 파일입니다. 파이썬의 딕셔너리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수집했고, 총 1797개의 단어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많이 등장한 무의미한 단어는 2로 136회 등장했고, 가장 많이 등장한 유의미한 단어는 패턴으로 21회 등장했습니다. 다만 분석할 때 명사라는 큰 형태만 지정할 수 있어서 지시대명사 이나 의존명사 개 등이 함께
저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워드 클라우드입니다. 역시 CSV에 저장된 것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여전히 무의미한 단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결론입니다. 많이 등장한 단어들 중에서 유의미한 공통적 단어가 몇 개 있었습니다. 디자인 패턴, 네트워크, 운영체제, 자료구조, 전공, 데이터베이스 등이었는데요. 이는 모두 CS, 즉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 관련 단어였습니다. 결론을 내려보면 CS를 재정리한 책이나 개념과 관련된 책이 인기가 좋았습니다. 눈으로 관찰하더라도 많은 CS 책이 탑 100에 위치한 것을 알 수 있기에 결과가 유의미하다는 반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CS에 대한 수요로 분석할 수 있겠는데요. CS 책이 인기가 많다는 것은 CS 관련된 책이 수요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수요가 많은 이유는 필요도가 높기 때문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필요도가 높을까요? 단적인 예시로 산업에서 개발자를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진은 여러 채용 공고의 스크린샷인데 모든 회사에서 전공 지식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요인으로 비전공자도 개발 직군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럴 텐데요. 비전공자의 약점이 CS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인데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 책의 수요가 많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분석한 결과 CS 관련한 도서가 인기가 많았고 이 인기는 산업의 요구에 의한 인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를 통해서 프레임워크 등 새로운 기술보다는 CS라는 근본적 지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새로운 서적이 등장해도 우선순위를 차지하는 것은 CS 관련 서적이 될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쉬운 점입니다. 단어 빈도수를 뽑아내는 과정에서 많은 단어가 등장했는데요. 이 단어가 한 책 혹은 매우 적은 수의 책에서 등장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인기가 좋은 책은 CS 책이지만 CS 책이 다 인기가 좋은 것은 아닐 텐데 이 사이의 연관성을 도출해내기는 조금 역부족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책 소개가 책의 내용을 잘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컴퓨터 관련 책이기 때문에 CS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 게 어쩌면 필요에 의해서가 아닐 수도 있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아쉬운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먼저 표본이 많아야 하고 좀 더 깊이 있는 분석과 단어뿐만 아닌 다른 지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